안녕하세요. 써니스탁입니다. 지난 뉴욕 증시는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소폭 상승하였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등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7% 넘는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미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을 통해 장기간 제로금리 유지를 밝힌 후 FOMC 정례회의가 열린 가운데 연준의 경기 전망 등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코스피와 코스닥은 종목별 장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경제 재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실적 종목 위주의 투자와 기업 펀더멘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오늘자 이데일리 기사를 보면 국내 증시에서 큰손으로 활동해온 외국인들이 발을 빼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증시에 먹구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외국인이 빠져나간 자리를 개인 투자자가 메우고 있는데, 하지만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융자 규모가 이미 17조 원을 넘어섰고 상장 공모에 수십조 원에 이르는 증거금이 몰렸다가 빠져나가는 양상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으며, 개인들이 언제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혼조세를 보인 장이었는데요. 네이버는 어제 3% 급등 이후 너무 일찍 상승 탄력이 떨어지는데 아직은 추가 상승을 모색하는 단계로 내일장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오늘 장중 18만 6천 원까지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을 하며 4거래일 만에 9%에 달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18만 3,500원으로 오늘 장은 예상대로 상승이 나왔는데 다음 주까지 20만 원대를 노리지만 단기 매매라면 내일이나 혹은 모레 19만 원대에서 한번 팔아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LG화학은 오늘 장 막판 급락이 나와 주었는데요. 장 후반에 배터리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기관의 물량이 쏟아지며 5.37% 급락이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LG화학은 배터리 사업을 하는 전지사업부를 분사하기로 하고 17일 이사회에서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분사 방식은 LG화학에서 전지사업부만 물적 분할해 LG화학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거느리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고 하는데요.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분사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전기차 배터리 성장을 위해 증시 IPO를 통한 투자자금 확보 목적이 크다고 합니다. LG화학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1위 기업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부터 다량의 수주 물량을 확보했는데,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공장 신설과 증설 등에 매년 3조 원 이상의 투자금이 투입돼야 하는데 상장을 통한 자금 확보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해진 물적 분할 소식에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훼손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오늘 장 막판 급락도 같은 배경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카카오도 네이버와 비슷한 흐름으로 내일장 하루 추이를 봐야 본격 상승을 시도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한번 보면 SK 하이닉스는 요 며칠 새 상승 흐름이 좋은 모습인데요. 오늘 견조한 조정이 나왔는데 내일 다시 상승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주봉 20선 82,500원 돌파 여부를 잘 살펴보셔야 하겠고, 내일 82,500원을 돌파한다면 다음 주에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금요일까지 주봉 20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재차 조금 밀릴 수도 있어 보이니 관전 포인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기아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현재 상승 흐름이 좋아서 홀딩이 좋아 보이고, 그리고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5만원 터치가 유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투자자들의 관심 종목인 하나솔루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 하락하는 중이며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하는데, 주봉으로 한번 살펴보면 주봉상으로 보면 주봉 5선 부근과 그리고 일봉 20선 부근, 일봉 5선과 20선이 좁혀지는 이 자리, 틈바구니 운하 부근에서 위로 치고 빠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일봉 5선과 20선 해협을 내려오는 중이라 목요일이나 금요일 중 위로 탈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솔루션은 말씀드린 대로 주봉상 주봉 5선 터치 후 반등 여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종가 61,0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61,000원 부근에서 현재 팽팽한 기싸움을 보이는 형국인데, 내일 한 번 더 상승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상승이 큰 폭으로 올라온 만큼 앞으로 큰 상승 탄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보입니다. 분봉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30분봉으로 봤을 때 3일째 이렇게 횡보하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60분봉으로 봤을 때는 현재 60분상으로 봤을 때는 올라오는 20선이 가파르게 올라오는데, 현재는 강한 흐름을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120분봉으로 보면은 120분봉으로 봤을 때는 현재 조정이 필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당장 큰 폭 상승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를 일봉으로 한번 보면, 삼성전자는 그 다음 달까지 63,000원대에서 65,000원대까지 그 정도를 고점으로 보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여기서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은 다음 달 10월 63,000원에서 65,000원 부근이면 매도 자리로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삼성전자에 대한 큰 기대는 접어야 할 것으로 보며, 앞으로 남은 상승 여력은 한 5에서 7%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써니스탁은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를 기본으로 시황을 전해드리는 그런 채널인데, 차트만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들이 좀 있고요. 그러나 그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차트 분석이 기본입니다. 종목의 재료나 실적은 따로 찾아보고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차트는 증시나 주가의 흐름을 볼 수 있고, 더 잘 보면 향후 흐름까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서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일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